안녕하세요. 아름쌤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주제는 수비학으로 알아보는 올해의 전반적인 연애운입니다. 올해 카드를 구하는 방법은 아래 하단에 제가 정리를 해두었는데요. 간단한 덧셈 방식이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올해 카드를 확인하신 후에 리딩에 집중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올해의 흐름, 연애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번 바보 카드가 올해의 카드로 나온 분들의 전반적인 연애운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인이 없는 상태라면 곧 나타날 수 있는 시기로 보여집니다. 아마 시작에 있어서는 소소한 다툼이라든지 우여곡절이 조금 많을 듯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관계는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 듯 하고요. 또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여자분의 경우에는 성적 호기심이 좀 많은 편이고 또 구속받기를 싫어하는 상대를 만나기 때문에 형식에 사로잡힌 연애보다는 아마 조금 더 자유로운 연애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상대는 철이 없는 사람으로 가벼운 연애 관계로만 이어갈 듯 하고요. 시작은 뭐든 다 해줄 듯이 정말 달콤한 말이나 행동으로 마음을 흔들어 놓겠지만 이런 관심이 즉흥적이고 또 지속력이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남에 있어서는 신중함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는 시기입니다. 또 책임감이 별로 없을 수가 있고 연인에게 상처를 잘 주는 타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을 만나신다면 매사에 심사숙고하셔야 할 듯 하고요. 아마 헤어짐과 재회가 여러 번 반복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또 아주 많이 좋아하는 것은 아니어도 우리 일단 그럼 알아가는 단계로 시작해볼까 하면서 조금은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하게 시작되는 연인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또 마음이 가는 사람은 있지만 구체적인 단계로 발전하지 못해서 고민이 조금 더 많아지는 시기인 듯 보이기도 하고요. 만약 썸을 포함해서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오해하고 말다툼으로 또 갈등이 심한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시간을 갖고 장기전으로 펼쳐가야 함을 명심하셔야 할 듯 합니다. 상대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섣불리 덤비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상대의 내면이 얼마나 깊은 사람인지 그런 어떤 내적인 모습보다는 겉보기에 멋있고 화려한 상대를 좋아하기 때문에 마음이 더 갔던 것 아닐까 하는 그런 한번 생각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남자분의 경우라면 단아한 여자보다는 조금 어떻게 보면 야한 느낌이랄까요? 조금 섹시한 그런 여성 스타일을 선호할 수 있을 듯 하고요. 지금의 연인보다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보인다던가 지금의 연인과의 관계에서 만족을 못하는 경우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또 심리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남들은 전혀 모르는 그런 질환으로 인해서 관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일부러 회피하는 경우에도 속할 수가 있을 듯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여자분이 이런 상황에 있게 된다면 상대가 좀 더 다가와 주길 바라거나 관계에 있어서 신경을 조금 더 써주면 좋겠다 이런 바라는 마음이 클 듯 보이고요. 또 그로 인해서 섭섭함도 많아질 수밖에 없을 듯 보입니다. 올해는 전반적으로 연애나 썸은 계속 이어갈 수 있을 듯해요. 그렇지만 즉흥적인 만남에 치우치고 진중함보다는 화려하고 색다른 어떤 순간적인 화려한 모습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한 사람과 오랜 시간 교제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듯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늘 일회성 연애로만 그칠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또 철이 없고 미성숙한 상대를 다스리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나 혼자 아무리 좋아한들 또 자유롭고 얽매이지 않으려 하며 필요에 의해서는 다시 오고 가고를 반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과 단호함이 그 어느 시기보다 더 필요한 그런 때일 수도 있다라고 이 카드가 말해주고 있거든요. 올해는 구속력이 별로 없는 연애의 시기이기 때문에 가볍게 즐기면서 그냥 잠시 만나다가 또 헤어질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할 듯 보이고요. 연인이 있는 분들은 말다툼 등으로 다소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오해로 인해서 복잡한 사정이나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원하는 상대와 이어질 확률은 높은 시기인 건 확실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포즈 같은 걸 하실 계획이 있다면
조금 신중하게 또 천천히 하시는 게 좋고요. 괜히 섣불리 덤비다 보면은 우선 시간을 갖고 천천히 진행하시는 게 좋은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실수를 하실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때론 자유롭고 낙천적인 사랑도 좋겠지만 책임감이 조금은 동반되는 사랑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가르쳐주면 그대로 하는 척은 해도 계속 이런 식으로 상대를 맞춰주다 보면 내가 상대방을 이렇게까지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연애를 해야 하나 라는 생각으로 헤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어찌 보면 미성숙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노력을 한다 해도 조금 많이 지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의 만남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또 좋은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또 겉모습만 보고 혹해서 마음이 갔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사람의 내적 모습이라든지 또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판단하셔서 만나시는 게 더 좋은 시기인 듯 합니다. 순수하고 로맨틱한 사랑이라든지 또 즉흥적이고 자유분방한 사랑을 추구하는 것은 또 나름대로 재미가 있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지만 신중함을 잊지 않는 것도 아주 중요할 듯 합니다. 서로를 순수하게 사랑하고 또 속박하지 않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랑을 만들어 간다면 오랜 기간 함께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하고 또 생각하면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0번 바보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3번 황후 카드가 올해의 카드로 나온 분들의 전반적인 연애운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썸을 포함한 모든 관계 속에서 상대방으로 인한 미묘한 감정이라든지 질투, 사치, 허영, 어떤 집착 같은 문제 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관계들로 인해서 오히려 새로운 인연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또 그 시작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단계로 발전도 할 수 있을 듯 보여집니다. 만약 주변에 마땅한 사람이 없거나 관심 가는 사람이 없다 이런 경우라면 인맥을 조금 더 넓히거나 환경을 조금 바꾸어서라도 올해는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면 좋은 인연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보여집니다.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하는 남자분들이라면 상대의 일방적인 이기심이라든지 상대방에게서 관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좋은 관계로 발전하기가 힘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감정을 잘 조절해 나가셔야 하는데요. 지나친 소유욕이 강하다거나 또 질투로 불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늘 따뜻한 마음과 애정으로 상대를 리드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그런 과제로 보여집니다. 현재 썸이나 사랑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상대의 쇼맨십이라든지 허세 가득한 말들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해야 하거나 또 무엇이 진짜이고 아닌지 분별해서 잘 들어야 할 듯합니다. 거짓말이나 핑계로 인해서 상대가 휘둘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더 이상은 속거나 휘둘리지 않도록 상황과 관계를 객관적으로 보고 또 마음을 정리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또 육체적인 관계로 시작되어 빠르게 진행된 관계라면 내 자신이 상대가 필요한 부분만을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닌지 정말 이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존중받는 연애가 아니라면 지금 당장 정리하셔야 하고요. 만약 이것이 시간이 계속 가면 갈수록 이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면서도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을 듯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괴로울 듯 하고요. 나중에는 많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결혼이나 임신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긍정적인 시기로 보여지고요. 특히 결혼 상대를 만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소개팅이나 공식적인 만남, 그러니까 부모님들 간의 소개라던가 아니면 결혼정보업체 등이 굉장히 좋은 운을 만들어준다고 하거든요. 다만 결혼이나 임신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미혼 여성분들은 조금 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정신적인 사랑보다는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또는 즐기는 사랑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여유롭고 풍요로울 수밖에 없을 듯 하고요. 그리고 선물을 한다거나 모임이나 파티를 즐기면서 유지하는 사랑도 굉장히 좋을 듯 합니다.
또한 모성애라든지 자상함, 매너, 친절함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기도 하고요. 포용력이 있는 사랑을 하게 되면서 만족도도 높아지고 또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사랑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을 듯합니다. 올해는 꼭 좋은 분 만나셔서 좋은 인연으로 오래오래 만나셨으면 합니다. 2번 황후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4번 황제카드가 올해의 카드로 나온 분들의 전반적인 연애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황제카드가 올해의 카드로 나온 분들의 연애운을 보면 연애 과정에서는 즐거운 관계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듯 합니다. 소소한 재미는 덜하겠지만 그래도 관계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을 듯 하고요. 새롭게 만나는 인연에 대해서도 대부분 긍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진중하게 오래 만나는 인연이 될 확률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진지한 연애나 자신이 주도하는 연애, 또 지배라던가 나이차가 조금 나는 사람과의 연애일 수가 있을 듯 하고요. 집착과 간섭도 조금 심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독불장군인 까닭에 어떻게 보면 좀 관계에서 삐걱거릴 수도 있을 듯 하고요. 또 시간이 갈수록 저돌적으로 애정 공세를 퍼붓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을 획득하려는 의지가 강한 그런 분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또 진지한 만남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결혼을 전제로 만날 상대와는 연애운이 아주 높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결혼 문제로 혹시라도 고민을 하는 분들이라면 상대는 독선적이며 강한 사람이지만 신뢰할 수 있고 똑똑하며 경제력도 있는 사람으로 직장은 누가 봐도 안정적인 곳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만나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듯 합니다. 어른들이 나서서 진행하는 예전에 맞선 이런 또 중매 이런 전통적인 과정을 통해 만날 경우에는 상대와 맺어질 가능성은 더 높아 보이고요.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애정과 경제력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듯 보이거든요. 사랑은 확고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따뜻한 사랑을 하도록 이끌면 좋을 듯 합니다. 단 자신의 독재적인 면이라든지 강한 고집을 잘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또 사랑을 키워나가야지 그런 방식으로 사랑을 키워나간다면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오래 지속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라고 합니다. 조금 더 대화를 차분하고 따뜻하게 천천히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5번 교환카드가 올해의 카드로 나온 분들의 전반적인 연애운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연이 없는 분들이라면 새로운 만남을 통해 원하는 사람을 만날 이렇다 할 큰 기회가 찾아오는 시기는 아닌 듯 보여집니다. 하지만 모든 가능성은 일단 열려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삶이나 공부, 또 직장이나 목표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들어올 운이 있다고 합니다. 연애운은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어느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또 관계에 있어서 성급하게 하지 말고 조금 지켜보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는 것을 올해는 연애운에서 꼭 기억을 해야 할 포인트라고 합니다. 올해는 공적인 장소에서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운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돌보면서 이해하는 그런 만남이 될 확률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친절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면 실망을 하게 되는 사람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천천히 신중하게 사람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한 그런 어떤 대책이랄까요? 방법이라고 합니다. 현재 애인이 있거나 이제 사귀는 과정이라면 서로가 너무 기대는 관계나 사적인 정 때문에 멀리 보려 하지 않는 관계로 전락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남자분들은 좀 더 강한 욕구, 또 더 많은 자극, 상대의 노력을 막연하게 바랄 수도 있고요. 여자분들의 경우는 상당히 순종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기에 서로가 자신의 내면을 잘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으려 하고요. 결국 시간만 계속해서 의미 없이 보내는 그런 관계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답답하고 불안정한 상황 또는 갈등과 양다리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상대를 바라보는 시간이 무엇보다 필요할 듯 합니다. 또 동등한 입장으로 만남이나 관계 유지가 되긴 어려운 사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사귀다 보면 달라지겠지 이런 생각은 일찌감치 버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미 다투거나 헤어진 상태라면 서로의 살아온 환경이나 가치관 등으로 다시 쉽게 변하여서 만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하거든요. 쉽게 변할 수가 없겠죠. 또 오래된 연인이나 결혼정보업체 또 어른들 간의 약속 그런 것들로 인해서 소개를 받으신 분들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혼운도 들어오는 한 해가 될 듯 합니다. 그리고 헤어지고 난 후에 다시 사귀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상대에게 헌신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다고 하고요. 결혼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사귄 사람과 잘 어울릴 듯 보입니다. 연애는 서툴 수 있어도 결혼 후에는 자상하게 해줄 그런 타입일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또 사랑은 소유하지 않는 무소유에 베푸는 사랑을 하는 게 좋은데요. 너무 이기적이거나 아니면 내가 모두 옳다라는 일방적인 그런 방식의 사랑보다는 완벽한 사랑, 또 자비로운 사랑, 책임감 있는 사랑, 어느 정도는 기다려주는 사랑을 해야만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책임감 있게 정신적인 어떤 좋은 사랑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5번 교환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번 연인 카드가 올해의 카드로 나온 분들의 전반적인 연애운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좋은 사람이 들어오는 시기라고 합니다. 짝사랑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소개팅이나 첫눈에 반하는 그런 상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나와 있습니다. 친구의 친구를 소개받는다거나 지인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우연하게 만날 그런 인연도 있을 듯 합니다. 현재 연인이 있는 분들은 일탈을 어떻게 보면 조금 꿈꾸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헤어질 수도 없으면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만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삼각관계를 조금 조심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유혹에 빠질 수도 있으니 신중한 판단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이는 시기입니다. 또 시작되는 연인들은 아주 빠르게 진도가 나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 조절과 감정 조절이 필요할 듯 보이고요. 의사소통은 단지 말로 대화를 통한 것이 아니라 생각과 느낌을 주고받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짓과 소리까지 포함이 되는 그런 좋은 상황일 듯 보입니다. 그렇지만 진심이 없는 육체적인 관계가 먼저 시작이 된다면 위험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니 절제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잘 관찰하셔서 지켜본 후에 결정을 하셔야 할 듯합니다. 마음에 드는 상대와 잘 사귀고 싶을 때라면 상대에게 무엇보다 칭찬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상대는 자기를 알아주며 매우 좋아하는 그런 타입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말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네요. 구속당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래 사귀지 못하고 또 다른 이성을 원하곤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돌아선 다음에는 무서울 정도로 냉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점검도 해보시고 좀 더 상대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특히 이런 6번 연인 카드가 나오는 시기에는 해당되는 분들은 연애나 결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만약 연애나 결혼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분들이라면 올해 이런 시기가 되었으면 절대 때를 놓치지 말고 마음에 드는 분이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시길 권해드린다고 합니다. 그냥 마음에만 두고 표현도 못하고 계속 생각만 한들 절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아무리 운이 좋은 시기라고 해도.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조금 다가가시는 거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인복도 또 넘치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좋은 남녀 관계,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그런 인연을 유지하는 것도 아주 좋을 듯 합니다. 6번 연인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7번 전차 카드가 올해의 카드로 나온 분들의 전반적인 연애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전차 카드가 올해의 카드로 나온 분들의 연애운을 보면 연인이 없는 경우의 사람들일 경우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시기로 나오고요.
또 그렇게 만남을 시작하게 되면 깊은 사이로 쉽게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연애 초반에는 성격이 조금 급하고 또 상대에게 강한 척을 한다거나 어떤 보이는 부분들을 많이 어필하려고 애쓴다고 해요. 근데 그런 행동들은 과하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고요. 그런 과한 행동이나 말투로 인해서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또 거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 없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라든지 또 과한 행동, 그런 액션 등은 정말 조심하셔야 할 부분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대라던가 또 선만 타면서 시간을 끄는 그런 상대를 만나고 계시다면 결국 중간에 충돌이 일어나거나 서로의 마음이 진심인지 아닌지도 확인하지 못한 채 매우 무례하고 또 매너 없는 행동으로 이별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만 치중해서 논리를 밀고 가다 보니 예의 없고 또 일방적인 행동으로 상대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서로에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연인이 있는 경우는 좀 곤란한 상황이 닥칠 듯 합니다. 이별을 한다거나 이별에 이르진 않더라도 상대방 마음이 돌연 떠나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럴 경우 관계의 발전보다는 자신의 일이나 삶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라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또 미리 상대의 마음을 확인하고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신다면 충분히 또 나아질 수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하고 싶은 말이 많고 화가 나더라도 일단은 감정을 절제하고 각자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상대와 마음이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나간 인연이나 일에 집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굴곡이 심하고 변덕이 있고 또 가정적이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마음을 빨리 정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듯 보입니다. 능력을 갖춘 상태라면 사랑도 보디가드처럼 지키고 또 보호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하겠지만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전차카드를 맞이하게 된다면 갈등하고 지켜주지 못한 어리석은 사랑을 하게 될 확률이 높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잘 지켜보면서 판단을 내리셔야 하고요.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다면 미적지근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진취적으로 움직이면서 행동하고 그렇게 해야만 또 연애운이 올해는 상승을 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 그렇지만 과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어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7번 전차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8번 힘카드가 올해의 카드로 나온 분들의 전반적인 연애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힘카드가 올해의 카드로 나온 분들의 연애운을 보면 단기간 안에 어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듯 보여지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인연에 관한 질문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 만남이 없다 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지혜롭게 행동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모두 좋은 관계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은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내 인연이다 할 만큼 그런 대상이 바로 나오진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고 또 어떤 자기의 삶에 조금 집중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기다리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인연이 나타나도 바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관찰자의 입장으로 바라보시고 또 속도 조절을 통해서 천천히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서로의 생활 패턴을 존중하면서 가끔 만나는 그런 연인 사이로 진행하셔도 아주 좋을 듯 합니다. 기존의 연인들은 관계가 발전하고 또 잘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스킨십 모두 긍정적으로 흘러갈 듯 보입니다. 친구나 부모님께 소개하는 자리가 생긴다면 분위기가 좋을 듯 하고요. 그렇지만 또 권위적이나 일방적, 집착하는 사랑이 되지 않도록 이제 관계가 더 깊어지면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런 부분들은 잘 조절해 나가셔야 한다고 합니다.
연애 초기에는 사랑하는 감정보다는 뭐 일적으로 그렇게 시작할 확률이 높지만, 어떤 공적으로 시작할 확률이 높지만, 한 사람을 오래 사귀는 타입이기 때문에 힘든 시기를 참으면서 사랑을 지킬 수만 있다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큰 행복이 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올해는 연애를 한다면 아주 친밀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더 분발하시고 좋은 인연을 만나도록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8번의 힘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9번 은둔자 카드가 올해의 카드로 나온 분들의 전반적인 연애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은둔자 카드가 올해의 카드로 나온 분들의 연애운을 보면, 올해는 소극적인 연애나 정적인 연애가 될 확률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자신만의 세계가 강하고 또 외골수이거나 고집이 있는 상대를 만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기존의 연인들은 다툼 등으로 상황이 어렵지만 그렇다고 당장 헤어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닌 듯 보여집니다. 권태기가 올 수도 있고 그냥 감정 없이 사귀는 사람과 또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또 쉽게 사람과 사귀지는 못하지만 한번 사귀게 되면 소유욕이 강해지거나 주도권을 잡으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조절해 나가셔야 한다고 합니다. 주변을 잘 살펴보면 친구나 동료 등 좋은 인연을 찾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다리면 더 좋은 인연이 올 것이라는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마음도 필요한 해라고 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서로가 재고 있는 듯 보여지고요. 또 오랫동안 지켜보는 형상으로 연애를 잘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연애할 때는 답답해 보이지만 또 결혼을 하게 되면 부드럽고 자상하며 상대에게 충실한 타입으로 변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연애보다는 결혼 상대자로 적합할 수가 있을 듯 합니다. 하지만 매우 냉정한 면도 또 숨겨 있기 때문에 내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부분은 잘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들 때문에 헤어진 후에는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또 행동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시기에는 연인들이 헤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썸을 타고 있다면 연애가 될 듯 말 듯한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결국은 내가 가장 먼저 순위에서 밀려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다 보니 외로운 시간을 경험할 수도 있고 감정적인 변화도 많기에 힘들 수밖에 없는 시기인데요. 이런 시기들을 부정적으로 또 힘들다고만 괴롭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만의 시간을 통해 충분히 마음을 비워내는 그런 경험도 또 시간도 필요할 듯 합니다. 오히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주고요. 또 내 자신도 돌아볼 수 있을 듯 합니다. 9번 은둔자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10번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올해의 카드로 나온 분들의 전반적인 연애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인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사랑을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은 운명적인 상대를 만날 수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점차적으로 좋아질 수 있고요. 또 생각지도 않았던 운명의 상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지나치지 마시고 신중하게 한 번 더 만나보시거나 연락을 해보시라고 합니다. 현재 연인이 있다면 어려운 시련이 닥칠 수도 있는 시기로 보여집니다. 이 어려움을 계기로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해결해 나가셔야 한다고 합니다. 또 혼자서 공들였던 상대와 연애를 시작할 수도 있는 시기이고요. 노력에 대한 대가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운명의 순환을 상징하는 그런 좋은 해이기도 합니다. 혹시 첫눈에 반한 상대가 있다면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과감하게 다가가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헤어졌다 만났다는 어찌 보면 반복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마지막 결과는 좋을 듯 합니다. 상대는 당신을 하늘에서 보내준 어떤 인연, 또 너무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성격 또한 낙천적이고 개방적이며 성실한 사람일 확률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또 연애에 있어서는 어떤 정에 이끌리다 보니까 잘 끊지 못하고 주변에서 아니라고 해도 헤어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재회나 재결합, 운명적인 사랑,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연인으로 인해 힘들 수도 있는 그런 시기일 듯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라면 그 상황을 빨리 끝내고 새로운 출발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 틀에 박힌 답답한 사랑보다는 변화 있는 사랑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올해는 운명이라는 말이 어울릴 만한 그런 상대를 한 번쯤은 만날 수 있는 연애운이 있고요. 또 좀 더 관계에 있어서 어떤 신중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함께 가지신다면 충분히 좋은 인연으로 좋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듯 합니다. 10번 운명의 수레바퀴 리딩 마치겠습니다. 11번 정의 카드가 올해의 카드로 나온 분들의 전반적인 연애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친구처럼 지낼 만큼 편안한 사람을 만나 애정으로 변할 수가 있을 듯 보여집니다. 다만 머리를 굴리거나 계산을 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실한 태도로 임해 주셔야 하는데 계속해서 머릿속으로는 이런 생각, 또 물질적인, 계산적인, 이기적인 생각을 하신다면 관계가 좋지 않게 흘러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상대도 머리로 사랑하는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듯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상대를 만나더라도 결국은 끝이 좋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연인이 있는 경우라면 현재의 사랑에 확신이 서지 않아 갈등이 구체화되는 시기이기도 할 듯 합니다. 헤어짐이나 이별 등 곧 결정이 나겠지만 그 결말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을 듯 하고요. 갈등이 생기면 이별 통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 온다면 조금 더 정직하고 또 진실된 모습으로 다가가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이해득실을 따져 잘 살펴봐야 하고요. 또 이 상황을 검토하고 잘 조절하신다면 그래도 스스로가 느낀 어떤 감정의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은 조금 나아질 수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 시기에는 연애로 인해서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어느 정도는 명확하게 정립을 해놓고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에 대한 근거가 마련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납득시킬 수 있는 분을 만나셔야만 행복한 연애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결혼을 생각하는 분이시라면 상대가 성실하고 또 주위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지만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거나 또는 스킨십 이런 부분들도 어떤 약혼이나 결혼 또 관계에 대한 문서화가 되었을 때만 허락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프로포즈 역시 신중한 편이기 때문에 결혼 후에는 연애할 때보다 훨씬 더 잘해줄 수가 있지만 그 전까지는 조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갈등이 있을 수도 있을 듯 하고요. 하지만 그 후에는 일과 가정 둘 다 잘 챙기면서 어떤 행복한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그런 분들에게 결혼 자체가 어떤 공문서 사인으로 해석해도 좋을 듯 하거든요. 그리고 11번 정의 카드에는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관계라든지 인연에 끌려다니는 것을 과감히 잘라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이라 해도 철저히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만 보면서 쿨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냥 어둠에 쌓인 듯 미지근하게 또는 불투명하게 관계를 두시면 나중에 큰 어떤 손해랄까요? 관계 때문에 힘들어질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결단력으로 주변 정리를 해놓으면 그 빈자리에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고요. 갈등이 구체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가장 위험한 게 기혼자에게는 이혼수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면 빠르게 움직이시고 행동하시는 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11번 정의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2번 매달린 남자가 올해의 카드로 나온 분들의 전반적인 연애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연인인 경우 상대의 마음이 다소 식어버리는 경우가 올 수가 있고요. 또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시기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잠시 정지된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지는 마시고요.
어떤 소소하지만 그런 활동들을 하시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보여지거든요. 또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행동력을 발휘할 수 없거나 감정이 매달려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듯 보입니다. 어려운 시기라고 해서 가만히 정지되어 있고 계속 고민만 하게 되면 더 침체가 되기 때문에 모임이라든지 배움, 봉사, 운동 등 활동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내 실정이 힘들더라도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생각과 태도의 변화가 절실한 시기라고 합니다. 또 현재 썸이나 연인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분들이라면 한쪽의 무의미한 어떤 희생과 감내로 유지된 그런 커플일 확률이 높고요. 헤어진 상태에서 연락을 기다리는 중이라면 무의미하게도 자발적으로 내 시간을 희생하는 그런 셈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고난들은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자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견디는 인내도 스스로가 배우셔야 하는 그런 시기로 나오고요. 또 상대방에게 감정 전달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어떤 상대 희생이 필요한 사람이거나 또는 보살펴줘야만 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을 듯합니다. 결혼을 혹시라도 생각한 분들은 헌신적으로 살아갈 각오부터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에게는 이런 시기에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하셔서 노력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듯합니다. 12번 매달린 남자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13번 죽은 카드가 올해의 카드로 나온 분들의 전반적인 연애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의 연인 사이라면 상대방이 믿음을 주지 않고 또 충실하지 않은 태도로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다 결국 이별을 예고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순간은 힘들더라도 헤어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게 어찌 보면 더 좋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만나는 사람과 이미 헤어진 상태라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을 듯한데요. 낡은 감정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철저한 자기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걸 스스로가 인식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옛 사람을 잊어야 또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가 있는 법이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해보시는 게 좋고요. 또 이미 끝난 사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경우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인연의 경우는 아픔을 충분히 경험한 상태가 되어야만 가능할 수 있지만 새로운 만남도 무조건 긍정적일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어도 심사숙고하신 후에 만남을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연인이 생길 확률은 낮고 설령 사귄다고 해도 헤어질 가능성이 조금은 전체적으로 높은 시기입니다. 만약 상대가 나를 싫어해서 자신의 문제를 들추었을 때라면 헤어지려는 이유가 나의 비판적이고 우울한 그런 성격일 수도 있을 듯 하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매달리지 말고 자신의 삶을 가꾸는 것에 오히려 더 시간을 보내고 또 에너지를 쏟는 게 낫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나중을 위해서는 현재 이런 아픔 등이 오히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힘들다 해서 싫다는 사람 억지로 붙잡고 또 나에게 어울리는 기회가 오늘이 아니라는 거죠. 다가오는 내일일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하고요. 지금의 고통에 매달리지 말고 또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앞으로는 나의 삶에 더 좋은 어떤 기회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반드시 새로운 삶을 또 사랑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고 합니다. 남자분의 경우라면 여자분이 예전 과거를 잊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본인에게 좀 더 신경 써주길 바라는 마음이 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자분의 경우는 남자분이 자신에게 무관심하거나 매력을 못 느낀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죽음의 시기에는 드라마틱한 시기이기 때문에 극한의 불행 또 행복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연애와 사랑도 롤러코스터처럼 진행될 수가 있을 듯합니다. 죽음의 시기에는요, 남자분의 경우라면 결혼을 할 확률이 아주 높은 시기예요. 그래서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시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13번 죽은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14번 절제 카드가 올해의 카드로 나온 분들의 전반적인 연애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절제 카드가 올해의 카드로 나온 분들의 연애운은 올해 좋은 만남이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속도와 감정을 반드시 조절해야만 성공할 수 있고요. 또 서로의 극한 감정을 자제하고 서로서로 말조심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삼각관계가 조성이 될 수가 있고요. 멀리서 오는, 그러니까 해외라든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다른 지역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인연들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여유롭게 기다리셔야 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연인들은 다툼이 잦아질 수가 있고요. 또 상대에 대해서 좀 더 진중하게 알아봐야 하는 시기를 맞이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연인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감정선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곁에 없어도 또 어떤 갈등이 있다 해도 서로의 감정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나 감정 조절을 잘하면서 이 시기를 극복해 나가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연애를 하고 또 성숙한 연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천천히 조급한 마음을 내려놔야 한다고 합니다. 또 서로 섞이지 못하고 절제하며 사랑하는 사이일 수도 있는데요. 적극적인 표현이라든지 불타는 애정을 동반하지는 않기 때문에 불만은 많겠지만 결국 상대는 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관계로 유지를 하지 않겠다고 부정을 하면 두 분의 관계 유지가 결국은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애 중이라면 싸우는 일이 적지 않을 거고요. 또 서로가 연애를 잘 못하는 타입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뜨뜻미지근하다는 말을 듣기도 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에 대한 호감이 식어버릴 수도 있을 듯 합니다. 헤어진 상태거나 시간을 갖기로 했던 그런 상태라면 마음 정리를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낫고요. 올해는 상대를 더 자세하게 알아가거나 또 그런 어떤 상대를 알아야만 할 그런 필요한 절실한 해이기도 합니다. 결혼도 가능하지만 신중하게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도 살펴볼 그런 시간이 그 어떤 해보다도 더 중요한 시기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좀 더 상대에 대한 관심, 또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서 좋은 만남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4번 절제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15번 악마 카드가 올해의 카드로 나온 분들의 전반적인 연애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상대를 만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부적절한 만남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관리하는 만남일 수도 있고 또 벗어나기 어려운 관계로 발전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끝은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얽매인 만남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해서 만남을 이어가셔야 할 듯 합니다. 기존의 연애 관계는 상대가 연인에게 충실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확신이라든지 어떤 신뢰를 주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커플이 많을 수가 있고요. 이기적인 한쪽의 연애로 애정 없이 이어가는 경우도 많을 듯 합니다. 체면을 중시하고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또 댐댐이보다 외부적인 조건을 먼저 따질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일 듯 보이고요. 성적 매력이 많기 때문에 바람둥이 기질도 가지고 있고 또 매사를 명확하게 하고 어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생길 문제도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듯 보입니다.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분들은 사람에 대한 집착보다는 내 삶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 사랑도 유지하는 관계로 조금 편하게 이어가셔야 할 듯 합니다. 육체적인 관계로 인해서 빠르게 진도가 나가면 나 자신도 모르게 더 집착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내가 아닌데 하면서도 관계에 대한 컨트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을 듯 보여집니다. 본인 욕심대로의 사랑이라든지 바람둥이, 불륜, 집착, 어떤 욕구대로 하는 사랑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가 주의하시고 또 절제도 많이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사랑이라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가치를 억지로 눈에 보이는 모습들로 확인받고 싶어 하면서 혼자 집착으로 변하는 것을 나타내는 마음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이런 15번 악마 카드 해가 되면 그런 모습들이 또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붙들어둔 관계라면 서로가 서로에게 속박되고 또 원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빠른 결정을 내리셔서 관계를 정리한다던가 아니면 좀 더 성숙한 관계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또 결혼 문제에 있는 분들이라면 좋게 진행되면 잘 성사될 수가 있겠지만 애정보다는 조건을 심하게 따지는 타입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로 힘들 수가 있어 보입니다. 이 결혼이 과연 필요한 건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고 하네요. 15번 악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6번 탑카드가 올해의 카드로 나온 분들의 전반적인 연애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사귀던 사람이 있다면 갑작스러운 이별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헤어진 분이 있다면 미련이 계속 남아 힘들어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새로운 인연은 아픔이 완전히 치유된 뒤에야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서둘러서 만나게 된다면 아마 그 결과적으로도 또 좋지 않은 그런 관계로 끝날 수가 있을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해도 늘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게 좋고요. 또 사소한 말다툼으로 이별까지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항상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헤어짐을 바라는 시점이라면 이제 헤어질 수 있는 기회가 온 듯합니다. 싸우거나 아니면 냉전에 이르게 되고 마음이 없어 헤어지자고 큰 소리를 칠 수도 있을 듯한데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애써 가꾼 사랑이 허망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나와는 맞지 않는 사람이었음을 인지하고 빠르게 그 관계에 대한 미련을 버리셔야 새롭게 다가오는 인연을 또 잘 맞이할 수 있을 듯합니다. 썸이라던가 또 호감으로 시작된 관계라 하더라도 조만간 서로의 관계 또는 상대방에 대해서 모르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어떤 파국에 이를 정도의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내가 가진 어떤 경직되고 폐쇄적인 고정관념들이나 또 신념이 타파되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그런 이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코 슬퍼만 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어떤 그 감정이라든지 슬픔이 가득 차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표출을 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너무 계속 묻어두시면 이렇게 과하게 이제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정말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주변에서 대화가 잘 통하는 분이시라던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해소를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16번 탑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7번 별카드가 올해의 카드로 나온 분들의 전반적인 연애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다가와 사랑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한 해가 될 수가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시기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육체적으로만 이루어진 관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을 하셔야 하고요. 또 워낙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를 너무 믿어버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도를 나가셔야 할 듯 합니다. 반드시 속도 조절, 또 감정 조절은 필수라고 하니까요. 기억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잠시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두 분이 함께 노력을 해나가야만 힘든 시기를 벗어나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 조절 또 감정 조절은 필수이기 때문에 이럴 때도 좀 더 주의 깊게 보시면서 조절을 잘 해나가시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또 서둘러 어떤 육체적으로만 강한 감정을 나눈다면 정말 쉽게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내면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또 서로가 가진 어떤 격차랄까요? 사회적 지위라든지 외모, 또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나 어떤 경제적인 능력 같은 것들 다 포함해서 어떤 노력으로도 도달하기 어려운 막연히 희망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호하고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기로 지금 보여지긴 합니다. 만약 짝사랑을 하고 있거나 마음에 둔 사람이 있다면 별을 올려다보는 정도의 가망 없는 희망일 수도 있고요. 마음이나 또 레벨의 격차가 엄청나게 큰 무언가를 바라보는 희망을 나타내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한쪽은 친구로만 생각하는데 한쪽은 또 사귀고 싶은 어떤 심리적인 거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현실적인 조언을 귀담아 들어야 할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성에게 넘치는 매력을 보이고 또 애정 표현은 열정적인 반면에 결혼 상대로서는 다소 운이 밀리는 편에 속하거든요. 이는 투쟁심이 약하고 남과 경쟁하는 것을 꺼리고 또 심하게 몰아붙이면 도망가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일 듯합니다. 힘든 일을 잘하지 못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는 좋은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단점 또 이런 보완해야 할 점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조금 더 발전하고 또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한 해로 잘 마무리할 수 있을 듯 합니다. 17번 별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18번 달카드가 올해의 카드로 나온 분들의 전반적인 연애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워질 듯 하면서도 만남의 진행이 잘 안 될 수가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시간을 갖고 차분히 진행을 해야 하는 그런 시기로 보여집니다. 또 삼각관계나 불안한 연애, 육체적 관계로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좋지 못한 그런 부류의 사람과 만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남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하는 그런 시기인 듯 합니다. 기존에 이제 만남을 가지고 있는 연인들의 경우는 관계가 조금 불투명해질 수도 있을 듯 보이거든요. 나 혹은 또 상대에게 다른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로 인해 다툼이라든지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관계가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전반적인 연애운은 일시적인 정체기로 관계의 진행이 막혀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오래가지는 물론 아닐 듯 하거든요. 하지만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감정을 절제하고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 이런 시기에는 변덕스러운 사랑이라든지 또 이중적인 욕망적인 사랑을 피하셔야 합니다. 방어적인 성향이나 남에게 상처 주기 싫어하다 보니까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미적지근한 태도를 취하거나 또 감추려고 하는 그런 남자들을 특히 조심해야 하고요. 또 서두르지 마시고 올해는 묵묵하게 어느 정도는 내 삶에 몰두하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사랑의 진실한 감정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늘 상대를 감시하고 불안해할 수도 있는 시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을 헛되이 상상하거나 그 결과 망상에 사로잡혀 관계를 더 나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심이 병을 만들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 우울증이나 히스테리로 관계가 힘들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정말 주의해서 관계를 잘 만들어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18번 달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9번 태양카드가 올해의 카드로 나온 분들의 전반적인 연애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연인을 만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시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감정이 넘쳐 있고요. 또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위기도 환경도 어떤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질 듯 보입니다. 기존에 만나고 있는 커플들은 축복받는 사이가 될 것이고요. 또 두 사람 모두 가식 없이 아주 순수한 사랑을 하게 되겠지만 이런 경우에 간혹 집안의 반대라든지 물질적인 면에서 두 사람 사이에 장애가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자극이 되는 말이라든지 자존심 상하게 하는 그런 말들은 늘 조심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또 즐거운 썸으로 시작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캠퍼스나 사내 연애, 모임 등에서 애정운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는 감정 조절과 속도 조절은 필요해 보입니다. 미혼일 경우에는 임신도 조심해야 함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인기가 많고 또 주위에 이성이 여럿일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이상적인 사람으로 상대에게 최선을 다하고 또 헌신적인 면도 있지만 부풀려서 말하거나 행동하는 점은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미 헤어진 관계라면 상대는 생각도 미련도 없는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돌아올 것도 아닙니다. 아마 별 생각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만 아는 사람이고 그동안 재회에 대한 노력도 또 하려고 한 적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헤어진 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가 받아들여야 더 행복한 한 해로 보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19번 태양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0번 심판카드가 올해의 카드로 나온 분들의 전반적인 연애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연인을 만날 수 있으나 어떤 본인의 선택이 아닌 듯 하거든요. 상대의 선택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를 좀 더 가지셔야 하고요. 또 본인이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의 결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시기로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내 뜻대로만 되지는 않을 듯 보여집니다. 처음에는 감정을 잘 나타내지 않아서 모르거나 또 어려울 수도 있을 듯 하고요. 그렇지만 익숙해지는 순간 상대가 마음을 고백하고 사랑을 알려준다라고 이렇게 카드는 나와 있습니다. 사귈수록 매력이 있고 포근한 사람일 수 있고요. 또 설령 헤어진다 해도 몇 달이 지난 후라고 해도 다시 만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재회의 온도 강한 그런 분인 듯 합니다. 물론 두 분의 감정이 계속 그리움이나 미련으로 서로 이어져 있어야만 가능한 그런 상황일 듯 보이고요. 또 과거 헤어졌던 사람과 다시 만날 확률도 있는 해인데요. 하지만 헤어진 두 분 사이에 감정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노력을 했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한쪽이 더 기울어지는 감정으로는 재회도 관계의 유지도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을 내리셔야 할 듯 합니다. 어설픈 감정 상태로 다시 시작하게 되면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또 내가 알던 어떻게 보면 예전의 연인의 모습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잘 판단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유부단하지 마시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셔야 하고요. 또 관계 발전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과거를 뒤돌아보고 마음을 정리할 것들을 빨리 정리하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더 좋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20번 심판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1번 세계카드가 올해 카드로 나온 분들의 전반적인 연애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내 마음에 쏙 드는 상대를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세계가 너무 강하고 상대에 대한 편견 같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만한 사귐을 갖기는 힘들 수도 있다고 하니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고요. 또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할 듯 합니다. 오래 사귄 사이라면 큰 문제가 없는 상태이긴 한데요. 현재 관계에서 계속적인 어떤 관성이 생기고 거의 항구적인 상태라 쉽게 권태나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 트러블 없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서로의 새로운 매력을 보인다던가 어떤 환경을 변화시킨다던가 또 데이트 코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을 쓰신다면 더 좋은 관계로 다시 발전할 수가 있을 듯 합니다. 현재 헤어질 위기나 헤어진 상태의 연인이라면 거칠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관계 자체가 서로 어떤 특별한 트러블 없이 헤어지는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헤어진 연인이 있다면 재결합을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완전한 이별일 수가 있을 듯 합니다. 하지만 미련이 아직도 남는다면 아예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영구적으로 이용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나의 이미지 또는 행동, 말투 그렇지 않다면 잠시 여행을 간다거나 서로 안 해본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어떤 자극이라든지 사소한 것들로 또 많은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이 들 때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21번 세계해는 결혼운이 굉장히 강한 그런 시기입니다. 이 해에 결혼을 하면 아주 좋은 그런 시기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 더 고민해서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21번 세계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